예, 안녕하십니까. 권원태입니다. 오늘은 대수의 법칙 위배가 부정선거 때문이 아니라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수의 법칙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수의 법칙이라는 것은 왼쪽에 이런 모집단이 있는데 거기서 몇 표를 샘플해 가지고 사전 득표로 만들고 또 몇 표를 샘플을 해서 당일 득표로 만들었을 때 이 사전 득표와 당일 득표는 비슷해야 됩니다. 즉 전체 득표가 60대 40이면 당일도 60대 40, 그 다음에 사전 득표도 60대 40이 나와야 되는 것이 대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최근 모든 선거에서 대수의 법칙이 깨졌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을 해서 2022년 대선, 2024년 국선까지 모든 선거에서 대수의 법칙이 깨졌습니다. 즉 전체 득표가 사전 득표와 당일 득표하고 매우 다르게 나왔습니다. 특히 사전 득표가 매우 다르게 나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수의 법칙이 성립하려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큰 모집단에서 큰 샘플을 취하여야 된다. 즉 원래 모집단도 크고 거기서 1000건 이상의 큰 샘플을 취하여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그 샘플을 취할 때에 랜덤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사람이 나는 요걸 뽑겠어? 요걸 뽑겠어? 하는 인위적인 의지가 들어가면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020년도, 2024년도 총선과 2022년도 대선에서는 대수의 법칙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즉 사전과 당일 투표의 결과가 너무 달랐습니다. 그래서 만족하지 못한 원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은 앞에서 두 가지 전제 조건을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모집단이 커야 된다. 또한 샘플링이 커야 된다. 이것이었는데 이것은 만족을 합니다. 모집단도 컸고 샘플링도 컸습니다. 하지만은 두 번째 조건인 랜덤이 아니라 인위적인 힘이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었는데 즉 랜덤이 돼야 되는데 인위적인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인위적인 힘 때문에 대수의 법칙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 인위적인 힘이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위적인 힘, 즉 대수의 법칙 위배를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커다란 인위적인 힘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사전선거 조작, 즉 사람이 인위적으로 선거를 조작했거나 두 번째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사전선거에 많이 참여했다. 이것도 인위적인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인데 이 둘 다 대수의 법칙을 깰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이 선거 결과만을 가지고는 결과의 데이터로만 가지고는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은 요거는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인데요. 이때 확률 0인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즉 전국에서 사전과 당일의 차이가 민주당의 경우에는 8.7% 높게 나왔고요. 국힘당의 경우에는 7.7% 낮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선거한 사람이 굉장히 많고 샘플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확률은 0입니다. 0이라는 것은 10의 300승분의 1보다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낮아가지고 그냥 0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이유가 사전 선거 조작 때문이냐 아니면 민주당원 지지자들이 사전 선거에 몰려 나왔기 때문이냐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상 데이터 표본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2014년도, 15년도 서울, 광주, 성남 등에서 나타난 데이터인데 이게 정상적인 데이터입니다. 즉 당일 득표율이나 사전 득표율이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그래프들이 굉장히 작습니다. 이게 사전 빼기 당일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작으면 이 그래프가 작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확률을 구해보면 확률이 36%, 0.073%, 7.5%, 21% 정도로 굉장히 정상적입니다. 확률이 높게 나옵니다. 0.073%가 뭐가 높으냐라고 말씀을 할 수도 있겠지만 높은 편입니다. 이것은 적분을 해야 되는데 적분을 하지 않고 어떤 한 데이터만 봤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스윙이 작고 이 폭이 이렇게 좁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로 위아래로 내려갔다 하면서 확률이 높은 이 세 가지를 만족을 하면 이거를 정상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2016년도, 24년도 실제 데이터를 살펴보면 요거는 비정상 데이터인데요. 2016년도에는 그래도 정상적으로 나오다가 2020년도, 24년도 되면은 갑자기 굉장히 차이가 커집니다. 비정상이죠. 음평갑에서도 같은 형태가 나오면서 대수의 법칙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인천 계양을에서도 2020년도, 24년도에 대수의 법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형태는 유사합니다. 대전 서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정상 데이터가 2020년대부터 갑자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왜 발생을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더 있는데요. 2024년도에는 국힘도 엄청 사전선거 참여를 격려를 했습니다. 사전선거 많이 나와라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왜 2024년도에는 사전선거를 많이를 격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의문이 있는데요. 8가지 정도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쭉 살펴보면요. 첫 번째, 2020년도, 24년도에 사전 빼기 당일의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발생을 했느냐. 이게 사전선거 조작 때문이냐? 아니면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몰려 나와서 때문이냐? 라는 것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전투표 조작으로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몰려 나와도 가능합니다. 즉, 사전선거에서 조작표를 13,000표 정도 집어넣는 거하고 민주당원들이 사전선거에 7,500명 정도가 몰려 나오는 거하고 비슷한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몰려 나와도 설명은 됩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설명은 되는데 이거는 이론뿐입니다. 나중에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이론적으로만 가능하지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설명은 가능합니다. 두 번째 의문입니다. 2016년도가 2020년도, 24년도하고는 왜 차이가 나느냐라는 것도 의문입니다. 즉, 요 16년도, 20년도, 24년도가 똑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16년도에는 차이가 없다가 20년도, 24년도에는 갑자기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이유가 뭐냐? 이것도 2020년부터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사전 선거를 많이 하라고 격려를 해서 그렇다라고 설명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이론뿐이고요. 그래서 16년도하고 20년도, 24년도는 사전 선거에 지지자들이 많이 나와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의문입니다. 세 번째는 2016년도에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많이 나오라고 격려도 안 했는데 왜 민주당만 사전선거에서 플러스가 나왔느냐 하는 겁니다. 즉 여기서 보면은요, 2016년도에 민주당은 플러스고 국힘당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이게 대부분의 지역구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원래대로라면은 14년도, 15년도처럼 민주당이 마이너스가 됐다가 플러스가 됐다가 국힘도 마이너스가 됐다가 플러스가 됐다가 이렇게 돼야 당연한데 이상하게 2016년도에는 무조건 민주당이 플러스가 됩니다. 무조건은 아니고요. 거의 대부분이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이상하죠?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가능한 한 방법은 사전선거 조작을 조금 테스트를 하지 않았나라는 것입니다. 즉 사전선거에 표를 조금 더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들키나 안 들키나 작동은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것을 2016년도에 테스트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번째 의문은요. 2024년도에 국힘도 사전투표를 엄청 격려했거든요. 그런데 국힘도 사전선거에 나오라고 많이 격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민주당만 올라가고 국힘은 내려갔습니다. 이게 2020년도에는 즉 2020년도 선거에서는 민주당만 사전선거를 독려했기 때문에 민주당만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설명이 되는데 2024년도에는 가장 최근 총선에서는 둘 다 격려를 했는데 국힘은 여전히 내려가고 민주당은 올라갔다. 이것이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느냐? 이거는 사전선거 조작으로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즉 민주당에다가 사전 조작표를 많이 몰아줬다라는 것으로만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4년도에 내려가야 되는데 국힘도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의문점인데요. 2020년도 국선, 2022년도 대선, 2024년도 국선에서 한 755개 모든 지역구를 조사를 했는데 지역 득표율의 패턴이 거의 같습니다. 즉, 이 왼쪽에 있는 것은 정상적인 패턴인데 750개 거의 대부분에서 오른쪽처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형태가 계속 나온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요. 왼쪽에 있는 게 정상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비정상인데 비정상인 형태가 750여 개 거의 대부분의 지역구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번에 여섯 번째 의문점은 이런 형태가 나옴으로써 민주당은 무조건 플러스가 되고요. 국힘은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그런데 특히 2024년도에는 민주당도 격려했고 국힘도 격려했기 때문에 어디서는 국힘이 더 많이 나오고 어디서는 민주당이 더 많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해야 정상입니다. 즉 민주당을 많이 격려를 했다 치더라도 그 숫자가 정확하게 필요한 만큼 750여 개에 이렇게 분포를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서울에서는 민주당이 좀 더 많이 나오면 부산에서는 국힘이 좀 더 많이 나오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무조건 민주당만 사전투표가 더 많이 나왔다는 것은 이것은 조작밖에 가능성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전선거 나이별 참여율을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2016년도, 20년도, 24년도 감에 따라서 맨 왼쪽에 있는 20대에서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번에 30대도 떨어지고 있고 40대는 보통이고 평균을 유지하고 있고 50대, 60대, 70대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20대, 30대, 40대, 50대는 민주당이 우세하고요. 60대, 70대는 국힘당이 우세합니다. 그래서 국힘당이 우세한 나이대의 사전투표율이 올라갔다는 것은 국힘당의 사전 득표율도 올라갔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나오질 않았습니다. 대충 계산을 하면요. 2020년도에서 24년도 넘어갈 때에 20대에서 50대
즉 민주당이 우세한 20대에서 50대를 보면은 20대에서 마이너스 4%, 30대에서 마이너스 2%, 40대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50대는 플러스 1%가 나와서 민주당은 마이너스 7%로 줄어들었고요. 반대로 60대, 70대는 20년에서 24년 넘어감에 따라서 5%, 3%가 늘어서 플러스 8%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 민주는 마이너스 7%, 국힘은 플러스 8%가 돼서 15% 정도 국힘이 늘어나야 됩니다. 사전선거 비율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뭐 15%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국힘이 한 3분의 3 정도 되고 민주당이 3분의 2 정도, 한 60%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래도 5% 정도는 사전선거에서 더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안 됐습니다. 즉, 여기 빨간색, 오른쪽에 빨간색이 줄어들어야 되고 국힘은 파란색이 아래로 줄어들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둘 다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설명이 도저히 안 됩니다. 즉, 지지자들이 사전선거에 덜 나왔는데 사전선거 득표율은 늘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설명이 안 되고 지지자들이 많이 나와서 된 게 아니고 사전선거에 조작표를 집어넣었다라는 것으로만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을 쭉 보면은요, 7가지 여러 가지 의문점을 설명을 했는데 민주당 지지자가 많이 몰려 나와서 사전선거에서 민주당이 우세했다라는 것은 대세 법칙을 파괴할 수도 있다라는 요것만 설명을 할 수 있지 나머지는 설명이 안 됩니다. 즉 민주당 지지자들이 몰려 나와서 그렇게 됐다는 것으로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것이 6가지가 있고요. 이것이 사전선거 조작 때문이다. 그러면 모든 것이 명쾌하게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민주당 지지만으로 대수의 법칙이 위배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론적으로만 가능하고요. 실제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모든 선거구에서 똑같이 발생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수의 법칙 위배가 민주당 지지 때문이다. 지지자들이 사전선거에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 라는 것은 이론으로만 가능합니다. 실제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사전선거 조작으로는 모든 것을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동시에 기억 형상 종이, 그러니까 형상 기억 종이, 배춧잎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머리가 붙은 투표용지 등은 부정선거로만 설명이 가능합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아무리 의지가 높아도 형상 기억 종이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은 배춧잎 투표지나 일장기 투표지, 머리가 붙은 투표용지들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 대수의 법칙이 깨진 이유는 사전선거 조작 때문입니다. 선관위가 주장하기를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 집단은 무작위 추출 방법으로 선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모집단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라는 궤변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모집단은 동일합니다. 모집단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모집단이라는 것은 광진구면 광진구, 동대문구면 동대문구, 그 구 단위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일정합니다. 그래서 모집단은 동일하고요. 그렇지만 이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은 이유가 모집단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은 이유는 사전선거 조작 때문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